우리는 도시의 빌딩 숲 사이에서 5G를 논하고 6G를 기대하며 완벽한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당신은 초당 1기가비트의 속도로 영화를 스트리밍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화상회의를 합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SNS를 스크롤합니다. 이것이 현대입니다. 이것이 문명입니다. 하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강원도 깊은 산골, 제주도 중산간 지역, 경북 내륙의 작은 마을, 화면 왼쪽 상단에 차갑게 떠오르는 4글자, 서비스 없음. 그 순간 당신의 200만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저 비싼 벽돌이 됩니다. 지도도 열리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긴급 전화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노 서비스는 고립이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23년 봄, 설악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호가 닿지 않아 7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결국 구조되었지만 저체온증으로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어선의 선원들은 휴대전화가 무용지물이 되자 불꽃 신호로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인류의 통신은 지상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 최초의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통신의 원리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땅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고 그 위에 안테나를 달고 전선을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반경수 킬로미터 안에서 신호가 터집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기지국 하나를 세우는데 평균 1억 5천만 원이 듭니다. 유지비는 연간 수천만 원. 그러니 통신사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도심, 주거지, 고속도로 주변. 나머지는 포기합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50% 이상이 여전히 통신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완전한 공백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화물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객기, 남극 연구기지의 과학자들. 이들은 21세기를 살면서도 19세기의 고립을 경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기지국이 무너집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전력이 끊깁니다. 산불이 번지면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정작 통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상 기지국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5G가 6G가 되어도 절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반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땅이 안 되면 하늘로 가겠다. 이것은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아닙니다. 통신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명입니다. 지상 수백 미터 높이의 철탑 대신 지상 550km 상공의 저궤도 위성을 기지국으로 삼는 것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을 띄워 이 개념을 증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원앱, 그리고 중국의 국영 위성망까지 전 세계가 우주로 통신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위성통신은 냉장고만 한 안테나와 별도의 수신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죠. 위성폰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벽돌처럼 크고 무겁고 비쌌습니다. 한 대에 수백만 원, 통화료는 분당 수만 원. 그래서 위성통신은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정부기관, 거대 기업들만이 쓸 수 있는 사치였죠. 하지만 삼성이 이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발표한
엑시노스 모뎀 5440분. 이것은 단순한 통신 칩이 아닙니다. 이 칩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5mm, 손톱보다 작습니다. 무게는 0.1g,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리콘 조각 안에는 인류 통신 역사를 다시 쓸 기술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지상의 5G 기지국을 찾는 동시에 저 높은 곳에서 시속 27,000km로 날아가는 위성을 직접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위성과 직접 통신합니다. 별도의 안테나도 추가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워치 안에서, 심지어 이어버드 안에서도. 이것이 왜 대단한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바늘을 던져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기차의 바늘기에 정확히 꽂는 것, 그것도 양쪽 기차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위성통신은 정확히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지상 550km 상공을 도는 저궤도 위성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지구를 90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시속 27,000km, 총알보다 20배 빠른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위성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서로 다른 궤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기기는 이 움직이는 위성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고 연결하고 위성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다음 위성으로 끊김없이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핸드오버라고 부릅니다. 지상 기지국에서도 어려운 기술인데 위성 통신에서는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신호의 지연 시간, 도플러 효과, 대기권 통과 시 발생하는 신호 예고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보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복잡한 계산은 슈퍼컴퓨터 수준의 처리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만 한 장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것을 5mm 크기의 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엑시노스 모뎀 5440의 핵심은 세 가지 혁신 기술입니다. 첫째, 다중 빔 포밍 기술. 이 칩은 동시에 16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성이 어디에 있든 어떻게 움직이든 칩은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각도를 찾아 신호를 집중시킵니다. 마치 16개의 손전등을 동시에 켜고 각각이 움직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초저전력 설계. 위성 통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소모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위성에 신호를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위성폰이 몇 시간밖에 못 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칩은 전력 효율을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배터리로도 충분히 하루 종일 위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셋째, AI 예측 알고리즘. 칩 내부에는 머신러닝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성의 궤도를 학습하고 다음에 어느 위성이 어디로 나타날지 미리 예측합니다. 그래서 핸드오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음 위성과의 연결을 준비합니다. 결과적으로 통화가 끊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현 X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The future of connectivity is not on the ground. It's 550 kilometers above it. 연결의 미래는 땅이 아니라 550km 상공에 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로 이미 위성 인터넷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를 쓰려면 피자판만 한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집이나 차량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휴대하기엔 불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스마트폰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삼성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자체 위성 통신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폰 14부터 탑재된 위성 긴급 구조 기능은 문자 메시지만 가능하고 그것도 하늘이 완전히 열린 곳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삼성의 칩은 달랐습니다.
음성 통화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머스크가 삼성에 접근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스타링크의 위성망과 삼성의 모뎀 칩, 이 둘이 결합하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연결이 완성됩니다. 지구상 어디서든, 히말라야 정상에서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든, 남극 대륙에서든, 태평양 한복판에서든 당신은 연결됩니다. 서비스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산객은 더 이상 조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부는 망망대해에서도 가족과 통화합니다. 오지의 마을은 문명과 연결됩니다. 재난이 발생해도 통신망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위성은 지진에도, 태풍에도, 전력 중단에도 영향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이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기기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화면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찾아 폰을 들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와이파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이것이 앰비언트 컴퓨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끊김없는 연결. 삼성은 이 칩을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될 예정이지만 2027년부터는 중급 모델로 2028년부터는 웨어러블 기기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위성통신 모뎀은 스마트폰의 종말을 위한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연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화면 없이, 손가락 없이 어떻게 컴퓨터와 소통할 것인가? 답은 당신의 눈과 귀에 있습니다. 3부에서 우리는 삼성이 준비한 두 번째 무기를 공개합니다. AR 글래스도 아니고 뇌파 인터페이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은밀하고 더 강력하며 이미 당신의 일상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올까요? 그 충격적인 정체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